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석가탄신 기념일 그리고 어린이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8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보면 지난 3일은 한국 석가모니 탄생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달력을 보면요, 석가탄신일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나라들의 경우 석가탄신일을 11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세계 불교인들도 뭔가 통합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날에 기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국회가 카페카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관련한 정치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더럽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 사건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돼지 발정제 도모죄를 고백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철저히 감추고 남의 죄만 들춰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간음죄를 범해서 끌려온 여인에게 돌로 한번 쳐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는 본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죄는 철저히 감추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을 옥죄고 있는 카페카를 반대로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카페카는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았습니다. 한때는 아예 카페카를 해체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국회가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이 카페 발급 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국회의원들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부터 이 사건을 솔직히 시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카페카를 반격해서 뭔가 하나 감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카페카는 그 뒤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 여론을 믿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문제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국회가 카페카를 불러서 조사하는 일종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사업에서 뇌물을 받았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카페카 조사 선상에 서게 되면서 반대로 카페카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이런 흡사한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 국회의원 수가 여당보다 더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당 편도 카페카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학앙켓이라고 하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그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이었던 바른정당 사람들이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이 학안켓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신문기사는 논설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과위원회 발의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이 안이 본회의장으로 이첩이 됐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그 학안켓을 학안켓 카페가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 싸움은 두 편으로 크게 갈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당과 반대하는 당, 그리고 중도에서 관망하는 당,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찬성하는 당을 보면요, 골가르당이 있고요, 빼까베당, 빼띠가, 한우라당, 나스뎀당, 이렇게 반대하는 당이 있는데 그 반대를 한, 그 학안켓을 반대하는 당은 그린드라당 뿐입니다. 또 중도에서 어느 쪽으로 국민 여론이 기우나 이렇게 관망하는 당을 보면은 데모크라당, 그리고 빼데, 빼까에스 당이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카페가 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뉴스는 그치고요. 다음 수순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이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자카르타 시장 선거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 선거 개표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일단 자카르타 시장 선거는 퀵 카운트 상태로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식 개표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닌데요. 아홉 전 자카르타 시장은 재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2차 선거 결과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바로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은요, 아홉 전 시장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사라를 꼽고 있습니다. 헌법에 종교, 전통, 종족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홉이 졌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종교를 이용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니스 바스웨단과 산디아가 우노조가 이번 자카르타 시장에서 당선 잔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걸었던 선거 공약들은 어디로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은 자카르타 시민들이 슬라맛 버르웃 땅 잔지, 즉 약속한 공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여론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이 내건 공약을 보면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크게 알려진 것은 몇 종류입니다. 대부분 아홉 후보가 시장을 할 때 실행하던 사업들을 자기가 더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민주택 보급 사업을 할 때에 대배를 0%로 해주겠다든가, 안철 유원지에 있는 알렉시스라고 하는 육아시설을 아예 철거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건 겁니다. 주택계약금을 0%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홉 시장이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에 대배를 받고 입주를 시킨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알렉시스 유곽을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보면은 뻘루이 강변에 깔리조도라고 하는 그건 장려촌을 철거한 것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 장려촌은 깔리조도보다도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막강한 후견인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니스라는 새 시장이 그걸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아마 큰 정치적 저항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깔리라고 하는 거는요, 강을 말하는 것인데
조도라고 하는 것은 애인, 말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깔리조도라고 하는 말은 애인을 만나는 강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깔리조도는 자카르타에서 아주 유명한 창녀촌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었는데 아혹이 이곳을 장악한 깡패들을 정치적으로 또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은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곳을 폐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혹은 그것을 당차게 밀어버리고 공원으로, 이제는 공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집단의 저항이 컸지만은 아혹은 마치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그냥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아니스가 그런 공약들을 아혹처럼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혹에게 쏠린 자카르타 시민들의 표만 얻고보자는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시중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종교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상 아니스 측은 FPI라고 하는 이슬람 강경단체의 군중 시위와 종교 모독죄 재판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당선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니스는 FPI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아주 부정적 시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FPI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요. 거기다 행동대까지 아주 폭력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가라오케나 술집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요.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계 식당이나 가라오케 등도 술이라든지 유흥을 팔려면은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잘 주목해 가면서 영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뭔가는 거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자카르타 여성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꾸루둥을 언제 어디서나 머리에 두르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FPI가 주장해온 그들의 주장이니까 아주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종교적 규제는 점점 더 확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는 본쟁도 아마 규제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뒤에 다리를 벌리고 타는 것도 아제주에서 여성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자카르타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혹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도 코란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 말고 기도를 5번씩 드려야 할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은 자카르타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콤파스 신문 외신과 적도 문학상 수상식 소식을 전해드리고 주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문제가 한창 빠나스 되는 듯 싶더니 주말을 기해서 다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일중과 미국, 일본, 중국과 남북한 긴장 사태가 필리핀 마닐라 30차 아시안 회의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아세안 회의에 남북한 문제를 끌고 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아세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최종 노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세안도 코가 석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 문제가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당사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친북한 혹은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그 밖의 나라들은 분명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전통적으로 친북한 경향을 견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이 크게 주목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문인협회와 한인신문이 주최한 적도문학상 시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제1회 적도문학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와 한인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날 수상식에서 남부 슬라웨시 마카사르에 거주하고 있는 신정근 씨라는 분이 그 섬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수필 작품으로 한국 문단에 정식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수필 부분 이민희 씨의 두 얼굴의 인도네시아와 홍수빈이라고 하는 한국 학교 재학생의 나의 인도네시아에게, 그리고 시 부문 김수경 씨의 망그로브 숲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문인협회 회장님과 부회장 그리고 심사를 맡았던 수필 작가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신인 작가의 등단을 축하해주고 인도네시아 지부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 지부로 등록된 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문학활동과 창작활동을 돕고요, 한국 문단에 등단하는 기회를 교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창작 특기를 이번 기회에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더라도 한국 문단에 데뷔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외국에 살면서 한국 문단에 정식 등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문인협회가 적도문학상을 통해서 한국 문단에 교민 누구든지 언제든지 등단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